삼성물산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와의 소송 전 법원은 한 번 더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인수합병을 둘러싼 정당성 여부가 걸린 이번 소송전에서 삼성 측이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이 가업 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이라는 비판에서는 여전히 삼성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족벌 기업과 해외 투기 자본의 싸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최요한 시사경제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물산과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한 번 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100KCC라고 이제 그 백기사 역할을 하는 그쪽 그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그 KCC가 주총에 오면 안 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자사주 매각 금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즉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 그리고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 모두 다 정당하다. 법원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일단은 이번 17일 주주총회에 그래서 KCC의 의결권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총을 소집한다라든지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제 항고해서 서울고법에서 13일 날 열릴 계획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삼성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사실 생소한데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이번 소송을 두고 사건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회사도 상당히 대단한 곳이다. 좋게 말하면 대단한 곳이다.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악덕 기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곳입니까? 참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언 매니지먼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미국계 사모펀드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사모펀드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냐면 벌처 펀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벌처가 뭐냐면은 독수리,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를 먹이로 삼는 독수리, 벌처처럼 부도가 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회장이 회장이 이 벌처 펀드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근데 왜 벌처냐? 정당한 그 주주다. 폴 싱어라는 이제 엘리먼트 회장은 그렇게 기분 나빠한다는데 올해 70이 넘으신 분인데 돈을 밝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엘리언 매니지먼트라고 한다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조합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집단입니다. 즉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남미의 경제대국 아르헨티나를 부도 위기로 막 몰고 갈 정도로의 실력 있는 집단이고 또 무서운 집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95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보통 디폴트를 선언하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나 채권자들은 그러니까 얼마간이라도 좀 받으려고 원금을 다 못 받더라도 얼마간이라도 좀 받으려고 서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율을 뭐 헤어컷이라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있지만 그런데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가지고 원금 100% 다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아르헨티나랑 그 디폴트 선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2010년까지 뭡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협상을 하면서 헤어컷 비율 전액을 다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그 법원에 제소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이지리아에 그 정박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군함을 막 뭐랄까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뺏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굉장히 그 변제용으로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집단입니다. 근데 이 집단이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이라는 먹잇감이 생긴 겁니다. 맨 처음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나타날 때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업 승계를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주식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외국계 투자펀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어먼트가 실제로 탁 나타나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가업 승계를 위해서 하나의 그 족벌 경영 체제를 만들기 위한 삼성의 노력과, 그리고 그거를 뜯어먹기 위한 독수리 벌처 펀드가 달라붙어서 서로 정말로 사활을 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당 부분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삼성하면 한국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그 규모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족벌 경영을 위해서, 가업 승계를 위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제기됐고, 예. 또 이러한 기업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뜯어먹으려는 그런 벌처펀드, 사모펀드, 둘 다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가 더 나쁘다고 봐야 할까요?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과연 이 벌어진 현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자, 엘리엇 지분은 삼성의 그 삼성물산 지분의 7.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호, 외국인 지분까지 같이 하니까 한 33%씩이나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여기 그 삼성물산의 11.21%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또 제일모직에도 4.5%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이기게 되면은 이번 합병은 무산이 되는 거예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무산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시 그림을 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삼성이 이기게 되면은 엘리엇은 삼성과 지분만 먹게 되겠죠. 문제는 이번 지분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 그림은 지금 ISS라고 소위 얘기해서 주주총회가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느냐,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의결권을 자문 기관이 ISS라는 세계적인 기관이 있고요. 또 예. 글래스 루이스라는 그 기관도 있는데, 여기 모두 다 아니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한 거는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병은 부당하다, 다 엘리엇은 손을 들어줬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재판부에서만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외국인들 다 똘똘 뭉치면 33% 이거 합병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뉴욕타임스에 나왔지만 이 모든 행사들은, 삼성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행사들은 다 모든 승계에 관한 것이다, 굉장히 냉철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 가업을 승계해서 일을 잘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룹이 거의, 제어할 수 있는 뭐 이게 정치 권력마저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투자자의 눈길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올바른 착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주주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예. 어쨌든 인수합병이 주주들에게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결권 자문기관이 세계적인 기관들이 말을 했고, 예. 그렇다고 또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또 벌처펀드에 한국의 기업이 먹힐 수 있는, 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원인 제공은 삼성이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가업승계라는 부분이 한국 재벌의 공통 분모인데, 이 가업승계가 사실상 그 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어이없는 법안을 하나 봤는데요. 새정치민주연의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흔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불공정한 그 가업 승계라든지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쑥 법안이 나오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왜 삼성이 이렇게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서 제일모직의 이름을 없애고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냐. 바로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고 단순화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지분을 제대로 해서 경영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건희, 자식인 이재용까지 이루어지는 3대 족벌 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고요. 이 3대 족벌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정치 권력마저 거기다가 먹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TV는 먹히지 않겠죠. 그런데 가장 제가 섭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 그룹의 개혁에 대해서 맨 마지막 퇴임하고 난 내가 그걸 손을 못 댔다라는 거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나서 삼성 그 회의 자료가 삼성그룹에서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회의했다는 소리를 듣고 좀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자체 하나하나 다 삼성이 굉장히 우월하게 좌지우지 시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 여기서 진짜 묻고 싶은 게 이번에 만약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물리치고 합병을 성사시켜서 이재용의 권한이라든지 경영권을 수월하게 가져갔다 하면은 과연 이재용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삼성에다가 던지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지금 이재용 때까지 3대로 이어오면서 삼성이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오지는 못했어요. 물론 87년도에 그 이건희 회장은 그 지금까지 93년도구나. 휴대폰을 다 갖다 버리고 새로 막 키우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전에 있었던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었던 삼성을 뛰어넘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모든 걸 바꿔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그 갤럭시 S6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스마트폰을 팔아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식의 방식은 삼성은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샤오미에 치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샤오미에 치이고 애플에 치이고 중간에 소위 격한 말로 짜부가 돼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에 대한 자기 비전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경영은 지금 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프랑스 수능 시험이 바칼로레아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뭐 4시간 주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딱 써야 되는 건데 우리 한국은 지금 다 수능 시험 보고 있어요.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업 경영도 똑같다라는 거죠. 삼성이 지금 가장 후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선진적으로 바꾸고 나가면은 모르되 비전도 없어 경영도 후진적이야. 그럼 삼성이 더 이상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경영권을 이재용이 갖는다. 그럼 이재용은 그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이러한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삼성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삼성은 반성을 해야 된다. 수능 시험을 보지 말고 바칼로레 시험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고방식 바꿔야 되냐. 두 번째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노무 관리 방식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식의 방식은 버려야 된다. 당연한 거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이 투자할 데 없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사고방식을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있는 땅 투기하고 반도체 그 공장 짓는다고 거기에 15조 원 넣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그 땅값 올라가는 거 그거 이익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발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제적 기로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대북 사업입니다. 북한에 대한 사업은요, 현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면 자금도 있어요. 치고 나갔을 때 제2, 제3의 개성공단 만들었을 때 대기업이 들어가서 대북 사업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먼저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자원이라는 인적 자원과 기술력이 합해졌을 때 이것이 되어 있을 때 한반도는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삼성이 필요해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족벌 경영 체제로는 세계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샤오미에 치이고 애플에 치여서 삼성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이 가지고 있는 것만 꽉 쥐고 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방송이라도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세계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있었던 거 버리고 새로운 삼성을 그것이 국민들이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매체에선가 구글이나 애플의 CEO를 보면 부하 직원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창조성에 놀란다. 하지만 삼성 CEO의 경우에는 주식을 잘하는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표현도 오늘 말씀하신 것과 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 솔직히 이재용 회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